여러분은 펜션과 민박의 차이를 아시나요? 원래 민박과 펜션은 한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놀러 오던 관광객들을 상대로 먹고 살던 소박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펜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크게 출세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물론 민박과 펜션은 여전히 농어촌 민박이라는 같은 호적을 쓰죠. 더더욱 재미난 건 비록 반개이긴 하지만 위세가 번듯한 집안 자식들까지 펜션으로 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생활 숙박업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곳들 말이죠. 심지어 여수시 같은 곳에선 직계인 호텔이나 리조트를 넘볼 정도로 덩치를 크게 키운 반개들이 속속 문을 열었었죠. 하지만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요즘은 그 위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난 펜션이 크게 출세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인터넷의 발전과 홈페이지의 보급 덕분이었죠. 펜션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법률적인 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던 때가 있었죠. 실제로 2000년에 시행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휴양펜션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펜션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게 정설로 취급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무렵부터 눈부시게 발전한 초고속 인터넷망과 펜션 홈페이지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달라진 걸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의 등장은 객실 판매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홈페이지가 없던 시절만 해도 우리 동네를 찾은 관광객들은 가까운 민박을 방문해 어디에서 묵을지 정해야 했었죠. 아마 연세 지긋한 분들이라면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휴가철엔 방을 잡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도 눈물을 머금고 방을 잡던 기억이 눈에 선하실 겁니다. 이랬던 농어촌 민박 사업에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시장은 크게 성장합니다. 자기 지역에서만 손님을 받던 민박 사업은 인터넷 덕분에 전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터무니없는 요금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일은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 전국 각지의 펜션 홈페이지를 비교해가면서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과연 이런 변화가 마냥 축복이었을까요? 이게 약인지 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 예약이라는 마법이 끼얹어지는 바람에 소박했던 민박 시장은 펜션 사업이라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듭니다. 객실을 판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객실을 예약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방 하나를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펜션은 일상 소비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펜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마음에 드는 펜션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펜션을 찾아도 곧바로 예약하진 않죠. 여러 후보를 동일선상에 올려둔 채 또다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루한 과정이 모두 끝나야 예약은 이루어지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펜션들의 고민도 커집니다. 어떻게든 손님들 눈에 띄려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온라인 광고도 해야 했죠. 블로그 홍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검색 사이트의 광고비가 치솟고 블로그 홍보조차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모두가 예약 대행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쿠팡이나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가 맨 처음 등장했던 2010년 무렵만 해도 펜션을 낳기 위해 열을 올렸던 예약 대행 회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권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펜션 업주들은 예약 대행 회사들이 자기 집으로 손님을 보내준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예약 대행 회사들은
수많은 펜션들을 자신들이 만든 어장에 가둬놓고 오직 수수료 따먹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결국 서로가 경쟁하던 운동장만 바뀌었을 뿐 예약 대행 사이트 안에서도 우리 펜션이 소비자들의 눈에 띄어야 예약은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펜션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들도 손님들의 눈에 띄는 펜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다만 아쉬운 건 눈에 띄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객실 판매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홈페이지가 생기기 전에는 손님들이 가가오 민박을 방문해서 방을 살펴보고 돈을 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때와 같다면 값비싼 땅에 으리으리한 펜션을 짓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펜션을 예약하는 요즘 같은 시대엔 모든 걸 제쳐두고 눈에 띄는 홈페이지를 만들 궁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원리가 사실이라면 펜션 사업의 성패는 건물의 설계와 시공이 아니라 홈페이지의 기획과 연출에서 결판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창업 대행에 나서는 이유도 기획과 연출 때문입니다. 솔직히 펜션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는 건축사무소가 알아서 하고 시공 역시 건축업체의 몫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문을 열고 2, 3년은 끄떡없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을 열고 여름 성수기가 닥치면 신축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방은 제법 많이 찹니다. 제대로 만든 펜션은 방이 없어도 못 팔 정도죠. 중요한 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먼저 다녀간 손님들이 온라인 공간에 어떤 평을 남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대놓고 악평을 남기는 손님은 거의 없죠. 하지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듬해 봄이 되면 첫 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출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몇 년쯤 반복되면 결국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어 더 이상은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된 홈페이지를 바꾸는 게 펜션 리빌딩의 핵심입니다. 우리 집에 와본 손님들은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요. 장사가 안 된다며 상담을 요청한 펜션 사장님들의 단골 레파토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진 몰라도 제가 보기엔 최악입니다.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손님들의 반응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와봐서 좋다는 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홈페이지로 보면 실제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기를 치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편에서도 설명했지만 펜션의 객실 판매는 손님이 예약하고 입금하는 순간 모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손님이 펜션에 왔을 땐 객실의 청소 상태나 시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습 그대로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은 없죠. 그리고 맨 처음엔 실망스럽다고 느꼈던 손님들도 세심한 서비스가 뒤따르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을 풀죠. 물론 신축 펜션이라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손님들이 탄성을 지르고 호들갑을 떨 정도는 돼야 하죠. 하지만 문을 연 지 제법 오래된 펜션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홈페이지를 통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객실이 팔리죠. 어차피 아무리 애를 써도 신축 펜션과는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오래된 홈페이지를 방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된 펜션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선 듣기 거부감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은 네이버와 예약대행, 인스타그램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봐야 합니다. 펜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기댄 사업치고 네이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분야는 없어졌고 거의 8, 90%에 달하는 펜션 홈페이지에는 예약대행사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달려있을 정도입니다. 오래된 펜션은 물론이고 수많은 신축 펜션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 한 장에 목을 매죠. 이러다 보니 펜션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대신에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 모드나 예약 대행 사이트에 올려둔 사진 몇 장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양쪽에서 뜯기는 수수료 따윈 무덤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은 어떨까요? 팔로워 수가 많은 인스타그래머에겐 제법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줘야 겨우 우리 펜션에 사진 한 장을 올릴 수 있을 정도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자신만의 독특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회사만 부르면 만사형통일까요? 그 역시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솜씨 좋은 홈페이지 제작사는 촬영과 사진 편집에 능통할 뿐 홈페이지의 기획과 연출까지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기존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홈페이지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펜션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주문형과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둔 디자인에 맞춰 사진만 바꿔주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주문형은 제작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은 다들 기본형을 택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거의 모든 펜션이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들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과연 펜션을 예약하려는 사람들이 뻔한 인사말을 읽어보기나 할까요? Nope. 펜션 전경도 마찬가지죠.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이미 봤던 사진이 또다시 등장할 뿐이죠. Nope. 주변 관광지라는 메뉴는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성의를 발휘해 직접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리면 모를까 그저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을 긁어모아 나열만한 정도죠. Nope. 공지사항이나 이용 후기는 아예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Nope. 홈페이지 회사들이야 분량을 채울 목적으로 만든 페이지들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은 손님들이 우리 펜션을 예약하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는 주범이 됩니다. 예약 안내는 실시간 예약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메뉴는 객실 소개와 서비스죠. 그렇다고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둔 채 홈페이지만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객실 스타일링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죠. 물론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리빌딩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마지막 단계가 새로운 홈페이지의 제작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빌딩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영업 전략의 수정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 다루려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